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는 안우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A형 단답형 1번부터 보시면은 이 문제는 이제 19년도 A형의 단답형 1번인 그 바닐레 수학학습 수준 상승을 위한 교수학습 5단계를 적용하는 문제를 변형해서 그러면 이제 딘즈의 그 수학 개념 학습 과정으로 이제 변형해서 낸 문제인데 그럼 우선 딘즈의 그 수학 개념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자유놀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으로 게임 단계, 그리고 공통성 탐구 단계, 그 다음으로 표현 단계, 기호화 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형식화 단계로 이 딘즈의 수학 개념 학습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답형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각 단계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일단 이 자유놀이 단계에서는 어떤 이런 구체물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제약 없이 자유롭게 대하는 시기가 바로 자유놀이 단계가 되고, 이제 게임 단계에서는 이 자유놀이 단계보다 약간의 규칙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규칙성에 있다는 것을 이런 느끼는 단계가 바로 게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공통성 탐구 단계에는 이렇게 구체물을 가지고 노는 이런 활동에서 이러한 구체물 속에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그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공통성 탐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단계에서는 이러한 규칙성에 대해서 그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느낌이 이 공통성 탐구 단계에서 좀 더 학생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표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공통성 탐구 단계에서 파악한 이런 수학적 구조나 개념의 이런 공통성에 대해서 그 자신들만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호화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형식화 단계에서는 개념의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성질을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형식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유놀이 단계, 게임 단계, 공통성 탐구 단계, 표현 단계, 기호화 단계, 형식화 단계에 대해서 각 단계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면, 가단계에서 보면은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가운데 점차 이 어떤 도형은 각진 부분이 다른 도형보다 적다거나 아니면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등의 규칙성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가단계는 바로 게임 단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단계에 보시면 자유롭게 놀이하는 경험을 하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체물을 자유롭게 대하는 자유놀이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단계에서는 구체물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특정 개념의 수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하므로 이제 공통성 탐구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삼각형, 사각형 등의 수학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 삼각형의 성질이나 사각형의 성질을 파악하여 체계화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 라 단계는 바로 형식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 단계는 수학적인 기호인 삼각형, 사각형의 표현을 이용하도록 지도하므로 결국 이런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는 이 기호화 단계가 마 단계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바 단계에서는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므로 마지막은 이제 표현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 따라서 가나, 가에서 바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을 하라고 했으므로 이제 나, 가, 다, 바, 마, 라 순으로 배열하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마 단계의 명칭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마 단계는 이 기호화 단계이다 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딘즈 내용은 이제 뭐 개념학습, 이런 개념학습 과정이나 아니면은 주로 자주 출제되었던 그 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아니면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형 서술형 5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라카토스의 중경험주의에 대해서 이 발레와 그 전면적 발레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지문 상황은 저희가 기출문제에 그 13년도 1차 시험에 그 객관식 5번의 그 지문 상황을 똑같이 가져왔는데, 이때는 이제 객관식 지문을 지문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바꾼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시자면, 일단 여기에서 제가 물어본 거는 그 라카토스의 그 오류주의 수립철학 관점에 근거해서
그 발레 기역 니은 디귿을 그 라카토스가 주장한 발레 두 가지, 즉 전면적 발레와 국수적 발레, 그것으로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고사 A, B에 대해서 A는 어떤 관점이고 B는 어떤 관점인지, 대응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 그 다음에 예비교사 B가 사용하는 대응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오일러 추측을 개선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라카토스의 이 발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선 라카토스가 주장하는 발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라카토스가 말하는 이 발레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국수적 발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전면적 발레가 있죠. 이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국수적 발레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발레냐면 바로 부분 추측에 대한 발레로서 국수적 발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면적 발레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원래 추측에 대한 발레로서 그것을 이제 전면적 발레라고 했죠. 이렇게 봤을 때 라카토스는 이렇게 원래 추측, 즉 전면적 발레에 대해서 이것의 대응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괴물 배제법 하고, 그 다음에 예외 배제법, 마지막으로는 보조 정리 합체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선 이 괴물배제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증명된 추측은 옳은 것이고, 오히려 발레가 잘못되었다 라고 봐서, 이 괴물배제법에서는 어떻게 추측을 개선하냐면, 사실 여기서는 추측의 개선과 증명의 개선은 이루어지진 않는데, 증명이 이렇게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이 괴물배제법에서는 그 개념이 포함된 용어를 재정의 해서 이 발레를 배제시키는 상황으로 대응을 하고, 예외배제법에서는 이런 발레, 즉 예외에 대해 언급한 이 조건절을 첨가하죠. 첨가해서 추측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 예외배제법에서는 추측의 개선은 이루어지지만 증명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예외배제법에서는 예외에 대해서 언급한 조건절을 하면서 그 추측이 성립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점차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과대 또는 과소의 일반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보조정리 합체법은 발레의 원인이 되는 무엇을 찾냐면 이 부분 추측을 찾아서 이것을 이 원래 추측에 합체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증명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보조정리 합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정리 합체법에서는 추측의 개선과 증명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응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카토스의 발레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문사항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 지문에 주어진 발레 기억을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이 발레 기억 니은 디귿이 국수적 발레인지 전면적 발레인지 아니면 이 둘 다 되는지를 구분짓기 위해서 원래 추측은 이제 오일러 추측, 즉 v-2 플러스 f가 2다 라는 원래 추측의 발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발레 기억에 그 v-2 플러스 f를 구해보시면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발레 기억이 전면적 발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국수적 발레는 되느냐를 살펴보자면, 일단 이 기억에 대해서 1단계를 적용을 해봐서 이제 평면 구물처럼 펼쳐질 수가 있는데, 한번 펼쳐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있고 볕 달렸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작은 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펼쳐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단계를 적용하고 2단계를 적용할 때 2단계를 보시면 대각선을 한 개 그을 때마다 이 f는 각각 한 개씩 늘어나므로 v-2 플러스 f 값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결국 대각선을 하나 그을 때마다 그 모서리와 면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저희가 이 면,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면을 한번 보자면 이 면만 따로 그려서 보면은 저희가 2단계에 의하면은 대각선을 그을 때마다 면이 하나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여기서는 대각선을 그었지만 면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레 기억은 요 2단계의 국수적 발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레 니은을 살펴보자면 발레 니은도 전면적 발레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V-2 플러스 F를 구해보면은 이것은 이제 2가 나와서 오일러 추측의 이 전면적 발레가 될 수가 없고 그 대신 안쪽에 이제 네모 구멍이 뚫린 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 면을 제거하더라도 평평하게 평면 그물처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레 니은은 바로 1단계의 국수적 발레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레 디귿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발레 디귿의 V-2 플러스 F를 구해보시면 이것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전면적 발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 또한 가운데에 그 작은 정면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면을 제거하더라도 평면 그물처럼 펼칠 수가 없으므로 발레 니은과 동일하게 1단계의 국수적 발레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 기역과 니은, 디귿에 대해서 전면적 발레인지 국수적 발레인지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예비교사 A와 B의 그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예비교사 A는 보시면 오일러 추측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옳은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레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 발레를 배제시키고자 하죠. 그 다음에 그 추측에 포함된 개념인 다면체의 정의를 다시 재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이 예비교사 A는 괴물배제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교사 B 같은 경우에는 발레를 예로만 인정하고 오일러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을 축소해서 추측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때 과대 또는 과소의 일반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므로 이 예비교사 B는 바로 이 예외 배제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레 기역에 의해 오일러 추측이 비판이 되었을 때 예비교사가 B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즉 예외 배제법을 이용해서 이 오일러 추측을 개선을 하면은 결국 이 예외 배제법에서 추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외에 대해 언급한 조건절을 추가해서 그 추측이 성립할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발레 기역은 전면적 발레이기 때문에 이 발레에 대해 언급한 조건절을 원래 추측에 첨가해서 이 오일러 추측을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결국 어떤 조건절을 추가하면 좋냐면 그 발레 기역이 이제 정면면체에 작은 정면면체 벼이 달린 입체 그런 다면체를 제외한 모든 다면체에 대해서 즉 이런 조건절
즉 정육면체에 작은 정육면체의 볕이 달린 입체와 같은 다면체가 아닌 그런 조건절을 원래 추측에 첨가를 시켜서 그 오일러 추측에 대해서 그 개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그 답을 서술할 때는 제가 이제 발레 기억, 니은, 디귿에 그 위의 자료와 관련 지어서 구분 지으라고 했으므로 그 발레 기억은 이거이므로 V-2 플러스 F가 3이므로 전면적 발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이 2단계에 대한 국수적 발레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그 여기에서 모서리가 하나를 추가했을 때 면이 그대로여서 2단계의 국수적 발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발레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도 요 V-2 플러스 F가 2이므로 이때는 전면적 발레는 안 되지만 얘를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1단계의 국수적 발레다. 마찬가지로 얘도 전면적 발레이고 국수적 발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교사 A는 괴물배제법이라는 것을 그냥 이 방법만 쓰면 되죠. 괴물배제법이고 예비교사 B는 예외배제법이다 라고 하고, 이 예외배제법은 얘에 대한 언급한 조건절을 첨가해서 추측을 개선하므로 바로 발레 기억을 얘에 대해서 언급한 조건절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면체의 작은 정육면체 볕이 달린 입체를 제외한 다면체가 아닌 이라는 조건절을 언급해서 이 오일러 추측을 개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형 6번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은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과 그 대수적 사고 관련 요소를 물은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18년도 A형 서술형 9번에서 그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 그 형식적 고착이라는 것을 그런 유형과 똑같은 것을 제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주적 사고 관련 요소를 묻고 싶어서 그 교사 B의 수업사항을 가져온 것인데, 일단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은 저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죠. 그럼 우선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을 한번 살펴보자면,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으로는 총 4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메타인지 이동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형식적 고착, 그 다음으로 이제 토파즈식 외면 칠해가 있고, 마지막으로 조르단식 외면 칠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이 메타인지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의 이해를 돕기에 도입한 교사학적 이 고안물에 학생의 사고가 집중되는 것이죠. 집중되는 것이 바로 이제 메타인지 이동이고, 형식적 고착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된 공식을 제시하고 이 공식의 의미보다 얘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에
공식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바로 형식적 고착이고, 이 토파즈식 외면칠에는 얘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출에도 출제가 되었지만 바로 교사는 가르쳐야 되고 학생은 배워야 한다는 교사학적 계약의 압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로써 이제 극단적인 이런 단서나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힌트를 제공해서 그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바로 토파즈식 외면칠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르단식 외면칠해는 학생의 이런 사소한 행동을 보고 교사가 과대평가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조르단식 외면칠해입니다. 그럼 여기 지문 상황에서 가 수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사적 현상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쓰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가 수업상에서 보시면은 교사 A가 이제 다음의 공식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그 공식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공식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산수의 기하 평균 공식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교사 A가 암기한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의 그 최소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했으므로, 결국 이러한 가 수업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인 고수학적 현상으로는 이런 형식적 고착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증명과정과 관련된 대수적 사고 관련 요소를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대수적 사고 관련 요소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대수적 원리나 아니면 이런 식이 양임을 보이기나 아니면 이런 관점의 전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증명 과정에서 보시면은 여기 증명에서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 과정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결국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ab가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어서 결국 얘가 0보다 크다 라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증명 과정과 관련된 이 대수적 사고 관련 요소가 무엇인지 보시면은 이 식이 양임을 보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식이 양임을 보이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식이 0, 양수죠. 양수. 즉 0 이상임을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식이 양임을 보이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명 과정에서 이렇게 주어진 식이 0 이상임을 보여서 이 증명을 마치고 있으므로 바로 이와 관련된 대수적 사고 관련 요소는 식이 양임을 보이기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대수적 사고 관련 요소까지 쓰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것은 가의 학생 A와 B의 풀이에서 옳은 풀이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것인데, 이 학생 A, B의 상황은 저희가 지도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데, 같이 한번 보자면, 결국 저희가 이 산술기압 평균에서 그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A와 B가 같을 때 그 등호가 성립하는데, 그것을 상기하고 학생 A의 풀이를 보시면은, 학생 A는 이 문제 A 플러스 B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산술기압 평균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적용하면 A 플러스 B는 2루트 AB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는 뭐보다 크냐면, 그리고 2루트 AB분의 4가 되는 것이죠. 근데 1번식에서 여기 있다 바로 쓸게요. 1번식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A는 B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2번식에서 이것의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은 조건 하에서 되는데, 그러면은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적용을 할 건데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다르므로 결국 이 학생 A의 풀이에서는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학생 A는 등호가 성립한다고 보고 최소값이 8이 된다고 했으므로 학생 A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면 바로 학생 B의 풀이처럼 얘를 전개해서 그 전개한 식에 대해서 이 산술기압 평균을 적용하시면 그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하나로 통일이 되므로 바로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은 최소값이 9다 라는 것이 옳은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답을 서술하실 때는 일단 극단적인 교사학적 현상으로서 이 형식적 고착을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형식적 고착이 공식을 제시하고 공식의 의미보다는 그 공식을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지문 상황에서 교사 A가 공식을 기억하게 하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즉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고착이 일어난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주적 사고 관련 요소에서 이 식이 양임을 보이기라는 것은 주어진 식이 0 이상임을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이 증명 과정에서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 라는 것으로 이 증명을 마침으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식이 양임을 보이기와 관련된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학생 A, B의 풀이에서 옳은 풀이는 학생 B이고, 그 이유는 학생 A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 학생 A의 풀이에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이 8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풀이다. 로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이 A형에 대한 수교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